안녕하세요, 옥비입니다. 오늘이 4월 2일, 호주에 온 지 딱 3개월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딱 3개월은 아닌데 1월 1일 날 왔으니까 3개월하고도 하루가 더 지났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의 워홀을 조금 기록을 해놓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래서 영상을 켰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한국 나이로 33살이고요. 한국에서 수술실 간호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호주에 워홀을 와서 멜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단 워홀을 왜 오게 됐는지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워홀을 제일 처음 생각을 한 거는 현실 세계에서의 도망이었어요. 도망? 현실 세계에서의 회피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간호학과를 졸업을 하고 이제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사실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여초 사회라고 하죠. 여자들이 줄을 이루는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뭐 이 여초 사회여서 힘든 게 맞지. 남자의 사고방식이랑 여자의 사고방식이 확실히 일단 다른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갭도 있었고, 태움 문화가 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거를 못 견디고 약간 도망치는 식으로 호주 오는 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친구도 2명을 꼬셔놨었어요, 호주 올 때.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야, 호주 가서 광산에서 일하면 연봉 1억은 우습다, 응? 큰 돈 한번 만져봐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친구 2명을 꼬셔놨었는데, 그 힘든 병원은 사실 한 3개월 정도 일하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똑같은 수술실인데 이제 파트가 남자들만 있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 파트로 들어가면서 병원을 옮기고, 물론 거기서도 힘들었죠. 거기서도 적응을 못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1년 동안은 진짜 고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시간이 약이에요. 그냥 있다 보니까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응을 해버려서 사실상 친구 2명을 내가 대신을 한 거죠. 그러고 있다가 한 2년 근무를 하고, 호주 간호사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를 좀 하고 싶기도 하고, 해외에서 살아보는 경험도 해보고 싶기도 해서 그래서 워홀을 왔어요. 그리고 좀 간호사 말고 뭐랄까, 프리랜서?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든 생각이, 유튜버밖에 없어가지고 사실상 유튜버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워홀을 오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3개월간의 호주 생활은 어땠나, 이걸 뒤돌아보면은, 이게 진짜 3개월 동안에 일어난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힘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일단 호주에 첫날 들어왔을 때부터 조그마한 사건부터 해가지고 호주의 이미지가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불친절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보증금 사기를 한번 당할 뻔했어요. 근데 운 좋게 제 지인이 정확히 그 집 그 호수가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사기는 면했죠. 그리고 집도 문제가 많아. 정신 나간 집주인을 만났었어요. 내가 실수를 하긴 했는데, 샤워할 때 보면은 비누 놔두는 데 있잖아요. 그 비누 놔두는데 그 집주인이 항상 거기에 칫솔을 놔두고 썼어요. 근데 제가 샤워를 하면서 그 몸에 붙였던 동전 파스를 이제 샤워하면서 떨어지니까 나중에 버려야지 하고 거기 놔뒀어요.
칫솔에 솔에 데이고 뭐 이런 건 아니었지. 그래도 뭐 하여튼 놔뒀어요. 근데 내가 깜빡 그걸 안 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집주인이 그걸 보고 아, 너무 더럽다, 막 뭐 역겹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fucking disgusting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미안하다, 미안, 사과를 하고 새 칫솔을 사줬어. 근데 계속 그걸 들먹여요. 계속 들먹이고, 제가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집에 있을 때 문을 안 잠그고 있지 않아요? 아닌가? 저는 자동문이기도 했고 집에 내가 있을 때 문을 잠그는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문을 안 잠그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걔가 있으면 이제 문을 안 잠그고 나가죠, 제가 나갈 때도. 근데 걔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가는데 문이 안 잠겨 있는 걸 보고 그게 기분이 나빴던 거야. 그래가지고 아, 내가 미안하다, 나 몰랐다, 앞으로 잠글게. 근데 그것도 계속 들먹여. 한 1, 2주 지난 일을. 그러면서 오만 생트집을 다 잡아. 이상한 트집을 막 잡아. 내가 막 뭐 화장실 쓰고 물을 안 내렸대. 그 자기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소변을 보면은 불을 안 켜고 봐, 소변을. 왜냐면 내가 나도 소변 많이 하고 이렇게 마주친 적이 있었거든. 이게 가는데 화장실 불도 안 켜지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계속 서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 불을 켜서 보면은 변기에 그냥 소변을 그냥 뿌려놔요, 그냥. 하여튼 진짜 더러운 애였는데 그걸 제가 청소 다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문을 안 잠그니까 도둑이 된다면서 내 방 앞에 CCTV를 놔둬요. 그것도 빡치는데. 하여튼 이 정신 나간 집주인도 만난 적 있었고, 걔는 진짜 걔 때문에 호주에 대한 이미지가 진짜 안 좋았어.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데 솔직히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현지 일자리를 잘 못 찾겠더라고요. 뭐 하려면 할 수 있겠지. 근데 뭐 하여튼 일자리에서 트라이얼을 하루를 하고 그 다음에 연락을 주기로 해서 기다리는데 한 일주일 동안 잠수를 타. 그런 적도 있었고, 연락이 그냥 계속 하다가 갑자기 뚝 끊겨서 일주일 동안 연락을 해요. 그뭐 헬스 이슈였다고 하는데 뭐 그런 적도 있었고, 자동차 사기도 한번 당했고. 제가 보증금 사기 면했을 때 딱 그 생각을 했거든요. 한 6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만 원 정도 사기를 당할 뻔했으니까 다행이다. 근데 이 나라 사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60불 아끼고 나중에 더 큰 사기 당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는데 더 큰 사기 당했어요. 10배 이상의 60불 아끼고 8,000불 사기 당했거든요. 근데 걔도 진짜 구성이 잘 짜여져 있어요, 사기에. 대충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연락하던 애는 정식 자동차 중고차 딜러였는데 걔가 중간에 이제 외출을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저한테 차를 소개시켜줘요. 근데 처음에 보려고 갔던 차는 그 처음에 연락하던 사람이 키를 가지고 가서 그 차를 볼 수가 없대. 근데 때마침 그 차랑 똑같은 가격에 더 좋은 차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차를 보여줘요. 또 내가 이제 안 산다고 하니까 가격을 깎아줘. 8,000불이었거든요. 8,300불을 주겠대요. 그 내가 아니다, 그래 좀 생각해보고 딴 것 좀 보고 올게 이렇게 하니까 지금 나가면은 다시 왔을 때는 8,500불이다. 지금 당장 안 사면은 흥정은 없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산다고 했거든요. 이제 생각을 해본다고 하니까 8,000불까지 깎아줘요. 그 앞에 제가 했던 말이 8,000불이면 살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버렸어.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한테 차를 판 사람은 정식 중고차 딜러가 아니라 정식 중고차 딜러가 이제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판 거지. 그러니까 정식 중고차 딜러가 아니래. 엄밀히 따지면 정식 중고차 딜러가 맞는데, 왜냐면 걔가 저한테 차를 팔 때도 네가 개인이랑 거래를 하면은 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네 추후의 서비스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나한테 사야 한다 이래가지고 걔한테 샀거든요. 다 사기였어요. 그 차도 엔진 베어링이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엑셀을 밟으면 차에서 드라라라라 이런 조그만 소리가 나요. 근데 그 소리를 안 나게 하려고 기어봉 있잖아요. 그 기어봉 앞에다가 팔찌를 하나 터트려 놨어. 그래서 이제 엑셀을 밟고 이제 차가 나가면 그 구슬, 팔찌 작은 구슬들이 착 부딪히면서 엔진 소리가 안 들려. 그렇게까지 사람을 속이려고 들었는데 안 속을 수가 있냐고. 어쩔 수 없었어. 그것도 있었고, 한 2주 정도 일을 한 데가 있었거든요. 이제 하이케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장애인들 이제 도와주는 곳이었는데, 이제 그분 댁에 가서 그분 생활하는 걸 도와주고 이런 거였는데, 그분이 저만 보면 짜증을 엄청나게 내요. 진짜 심하게. 마지막 날에는 진짜 거의 발작 수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분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막 오만 난리를 쳐 아무것도 못해요. 그분의 그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이제 저희가 하나 딱 다 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아예 진행이 안 돼. 그래서 그 반려자분이 그 전에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제가 남자니까 조금 더 이렇게 말이나 이런 게 좀 세게 하는 것 같다. 근데 좀 참고 같이 가보자. 우리가 먼저 관두라고 같이 못 가겠다고는 안 할 테니까 선생님 포기하지 말고 같이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 상황에서 저한테 이제 미안하다. 같이 못 가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런 우리는 절대 포기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고마웠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마움을 느꼈던 사람한테 갑자기 뭔가 예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날 당일 퇴근해라 그리고 앞으로 출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와 멘탈이 완전 나가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때 진짜 진심으로 한국 들어갈까 생각했어요. 비행기 표까지 알아보고. 뭐 그렇게 힘든 일들이 많았다. 그 밖에도 자그마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랬다. 호주 생활을 하면서 좋은 점이랑 나쁜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좋은 점은 일단 시급이 세. 기본 시급 자체가 높으니까 어느 정도 아르바이트만 해도 생활하기도 충분한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한국보다 시급이 높다는 게 느껴져요. 물가를 생각을 해도 시급이 높아요. 그리고 좋은 점? 좋은 점 뭐가 있을까? 모르겠다. 좋은 점 뭐가 있지? 영어를 쓸 수 있다는 거? 영어를 쓸 수 있다는 거 좋은 것 같고 어쨌든 영어권 국가니까. 그리고 좋은 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호주의 장점 글쎄 아직까지 모르겠네. 여름이 별로 안 더워서 좋은 것 같아요. 여름이 더운데 그늘 밑에 가면 또 시원해요. 한여름에도. 그거 날씨는 좋은 것 같아. 그거 말고는 잘 모르겠다. 나쁜 점. 나쁜 점은 이게 한국에 비해서 나쁜 점들은 많이는 아니고 뭐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벌금이 엄청나게 세요. 이때까지 벌금을 낸 적은 없지만 과속만 해도 벌금이 장난 아니에요. 과속 벌금이랑 음주운전 벌금이랑 거의 비슷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벌금으로 나라를 돌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벌금이 엄청 셉니다. 무임승차 했을 때도 한 20몇만 원 이렇게 냈던 것 같거든요. 저는 뭐 한 번도 쫄보라 가지고 무임승차를 한 적은 없지만 내가 벌금 안 내면 뭐 단점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좀 단점처럼 느껴졌어. 두 번째는 쿠팡이 없다는 거. 이게 진짜 커요. 쿠팡이 없으니까 장 보러 가야 한다는 게 이게 되게 시간 아깝고 그것도 장 보러 가면 쓸데없는 걸 사. 뭐 비슷하게 인터넷에서 주문할 수는 있겠지.
그래도 쿠팡만큼 빠르고 믿을 수 있는 인터넷 그건 없는 것 같은데. 이상 좋은 점, 나쁜 점. 그 다음 호주 와서 느낀 점. 호주에 와도 영어 공부를 안 하면 영어가 안 는다. 한국말만 하고도 살 수가 있다. 지금 저를 보면 솔직히 영어를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에 와서도 굳이 시간을 내서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몰라,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한국에 있으면은 물가도 싸고 일을 안 하고 영어 공부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들어. 근데 뭐 현지인을 만나서 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죠? 사람 만나는? 내 생각처럼 녹록지 않다. 그 다음 느낀 점은 자기 관리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제가 담배를 한 7년 정도 끊었거든요. 20대 한 중반에 담배를 끊었던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됐어요. 근데 못 끊겠어요. 친구한테 제가 금연 전도사였거든요. 담배 끊으면 담배 좋은 거 하나도 없다. 담배를 왜 피는데? 이런 말을 하고 댕겼는데 정작 내가 담배를 못 끊겠다. 망했다. 호주 와서 살도 지금 되게 많이 찌고 있는 것 같고 엄청나게 지금 게을러져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짜 잘 알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게을러지면 진짜 한없이 게을러지고 또 부지런을 할 때는 진짜 다른 사람들이 대단하다 할 정도로 부지런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병원 일을 하기 전에 하고 나서 새벽에 막 일어나서 운동하고 퇴근해도 막 뭐 운동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뭐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주변에서 대단하다 막 이랬었어요. 제가 바디 프로필도 한번 찍은 적 있거든요. 그 정도로 자기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 돈도 엄청 아꼈었어. 근데 여기 와서 벌써 한 1,50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제 돈을. 그래서 요는 자기 관리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어. 자기 관리를 좀 해야겠어요. 영어 공부도 하고 금연도 하고. 근데 금연이 진짜 어려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호주 와서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노래 연습을 해가지고 버스킹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버스킹 준비하고 버스킹 하는 영상을 만들어 봐도 괜찮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해서 호주 3개월 차 워홀의 후기였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호주 장점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호주 장점이 뭘까?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